안녕하세요. 김인권의 고고의 무비 MC 김인권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한국 영화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와! 100년! 한국 영화 살아갑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저는 이곳 한국영상자료원에 나왔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시민이 뽑은 베스트 명소 3와 그곳에서 촬영된 3편의 천만 영화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김인권의 고고의 무비가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꾸민 시간. 먼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꼽는 서울 최고의 명소는? 한강은 서울시 여러 개의 구를 다 거쳐가기 때문에 보는 뷰마다 관점이, 보는 뷰마다 아름다움이 달라서 한강을 보았습니다. 경복궁 앞에 이제 광화문 광장부터 해서 그 일대가 뭔가 가장 서울을 나타내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경복궁을 찍었습니다. 남산이, 경복궁. 홍대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한강이요. 저는 여의도. 광화문이요. 63빌딩이요. 여의도요. 자, 1위는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고요. 바로 그 명소에서 촬영된 주옥 같은 천만 한국 영화들까지 만나봅니다. 이야, 벌써. 연기에 몰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공간 오니까요. 이 영화들 한번 보세요. 오, 한국 영화사 100년을 빛낸 작품들이 지금 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한국 영화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그렇죠. 보는 게. 네, 흑백 영화부터 컬러 영화까지, 192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정말 잘 구성을 해놨네요. 한국 영화 100년 네. 특집으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없는 영화가 바로 한국 영화 100년의 기점이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1919년 10월 27일에 개봉한 의리족 구토. 의리족부터. 네, 라는 작품인데요. 김보성 선생님이 주연하신 우리 구토하자. 그렇게 리메이크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리족부터. 이 의리족부터는 우리 한국 영화사 에서 네. 최초의 장편 영화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작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네. 당시에 그 경성, 그러니까 서울의 극장주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박승필이라고 하는 제작자가 네. 유일한 한국인 극장주였는데, 이제 우리도 그 일본말 나오는 일본 사람들의 영화를 보는 게 지겹다. 네. 우리 돈으로 우리 영화를 만들어서 보자라고 해서 의리족부터라는 작품이 1919년 10월 27일에 개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 27일이 네. 한국 영화 10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100년의 역사를 가득 채운 영화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수많은 작품들이 바로 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네, 뭐 자유만세 피아골도 있고요. 뭐 자유부인 운명의 손, 자유부인 안 빼놓으시네요. 돌아오지 않는 대명. 이 중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딱 두 작품 있는데요. 네. 네, 한 작품은 바로 유현목 감독님의 오발탄이라고 하는 오발탄, 그렇죠. 1961년 작품이고요. 어딜 가시죠? 가자.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몰랐다. 정말 갈 곳을 알 수 없다. 이 한국 리얼리즘, 사실주의 어떤 지평을 열었던 작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이 영상자료원에서 이 한국 영화 역대 순위, 베스트를 뽑으면 꼭 나오는 작품이 바로 김기영 감독의 한여라는 1960년 작품인데요. 바로 여기 한여. 네, 한국 표현주의였던 문을 열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셨으면 약속하세요. 나도 피아노를 배워주고 미스터 문양 껴안아도 주겠다고요. 여보. 내게로 오지 마세요. 그런 더러운 몸으로 어찌 나와 동침을 했어요. 내 목숨은 내 손아귀에 넣었지만 내 영혼까지는 내게 줄 수 없어. 그래서 언제나 오발탄과 한여가 한국 영화 역대
그 흥행 순위, 그 인기 순위를 뽑을 때마다 언제나 많은 비평가, 기자, 학자들이 한영 혹은 오발탄을 많이 뽑으시죠.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늘은 그 베스트 3, 한국 명소 베스트 3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촬영된 영화를 이제 천만 영화를 네네. 한 편씩 네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3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아, 여기요? 경복궁에서 촬영된 오늘의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광해군 8년. 마시라 했다. 서두르시오. 똑같이 생긴 자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광해군은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을 것을 명하고, 허균은 왕과 똑같은 외모에다 왕의 흉내까지 완벽하게 내는 소문난 만담꾼인 천민 하선을 발견하곤 궁으로 끌고 가는데, 뒤집니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잠시 후 주성 전하를 뵈러 갈 것이다. 예? 고개를 들거라. 은수문영이다.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궁원 사방에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곳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 후 허균의 지시하에 위험천만한 왕 노릇을 시작하는 하선. 들라하라. 근데 마마님, 전하께서 좀 달라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요? 뭐가 말이냐? 영희가 그러는데 똥 누는 소리도 다르시다던데. 하지만 예민하고 난폭했던 진짜 왕 광해와는 달리 따뜻한 데다 인간미까지 넘치는 가짜 왕. 달라진 왕의 모습에 궁정은 술렁이기 시작하고, 하선은 왕의 대역으로서가 아닌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길 바라오. 과연 가짜 왕과 진짜 왕, 이 둘에게 다가올 운명은 무엇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광해군 15일간의 행적. 실천토록 하시오. 난 왕이 되고 싶소이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였습니다. 왜 경복궁에서 촬영을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당시 또 궁중의 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촬영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궁궐에서의 촬영은 굉장히 엄격하게 허가가 날 뿐더러 허가가 나도 휴관일 하루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경복궁에서 하루, 창덕궁에서 하루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중요한 장면은 이 하선, 이병헌 배우 연기한 하선이 이 중전인 한효주 배우를 그 손을 잡고 뛰는 장면을 경복궁과 창덕궁 이곳저곳에서 촬영을 해서 합친 거라고 합니다. 지금 다 기억하시기를 하선과 중전만 뛰는 걸로 기억을 하시는데, 저도 같이 뛰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렇죠. 예, 호위무사가 그걸 계속 감시한다고. 이게 몇 발자국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 좌측 뒤에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아니 막 왕이 뛰니까 저도 막 같이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정말 설정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지워져 있는 15일의 기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이 실록의 광해군 일기를 보면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알리지 말아라 라고 돼 있고 15일이 지워져 있으니까 네. 그 15일 동안 어떤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운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을 보통 팩션이라고 하죠. 실제 팩트와 이 상상력으로 꾸며낸 픽션을 합친 이제 사극 팩션 영화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당시 광해 왕이 된 남자였습니다. 배우들도 그렇죠.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이병헌 배우는 사실 그 당시에 그 헐리우드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가 또 모처럼 찍은 한국 영화가 광해였고 그렇죠. 또 광해에서 이 희극적인 모습을 잘 해서 천만 그 배우가 되는 또 영광을 누렸죠. 설마 저는 이병헌 선배님이 그 매화틀 시나리오에 매화틀 장면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약간 좀 변형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봐오던 이병헌 선배님은 좀 점잖고 그 전에 그 스톰 섀도우 같이 그렇죠. 네. 딱 그때였죠. 헐리우드 느낌으로 딱 이런 분이 그 매화틀 그 장면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연기하는 모습 보면서 저 같아도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야, 나 똥 싸라니까 나가라고 빨리. 경아들이 옵니다. 경아들이 옵니다. 류승룡 선배님. 그렇죠. 위험 있는 모습. 그 이후로 계속해서 네. 네. 유승용 배우의 어떤 전성 시대가 그쯤부터 시작을 그때부터 했죠. 시작이 돼서 7번 방의 선물을 바로 네. 천만을 연달아서 또 천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최근에 극한 직업 맞습니다. 터뜨리고 중간에 그냥 쉬어가는 명량 살짝 터뜨려주고 이거 사실 기록으로만 보면 송강호 배우나 하정우 배우보다 바로 이 유승용 배우가 천만 영화가 가장 많은 또 한국 배우이기도 해요. 명량 있죠. 7번 방의 선물 있죠. 그리고 광해 있죠. 또 뭐가 있죠?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있죠. 극한 직업 또 올해였잖아요. 총 4편의 이 천만 영화를 기록한 배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광해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랭킹 2위 공개하겠습니다. 랭킹 2위는 짠 명동에서 촬영된 오늘의 두 번째 천만 영화는 바로 영화 베테랑인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데 잠깐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 어느 날 재벌 3세 조태호를 만나는 특수 강력 사건 담당 광역수사대원 서도철. 너무 좋은 내가 재벌하고 술을 다 마셔보고 야 근데 재벌은 좀 다르게 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재벌이 이렇게밖에 못 놉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빠 어떻게 됐다고? 아빠가 계단에서 떨어졌대요. 서도철은 의문의 사건을 쫓던 중 조태호와 그의 오른팔 최상무가 그 배후에 있음을 직감하게 되는데 2신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조태호가 직접 사조하고 현장에도 있었고. 대체 당신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한테 이러고 뒷감 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서도철의 집념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나가는 조태호.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알량한 형사 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베테랑 광역수사대와 유아독전 재벌 3세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영화 베테랑이었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뭐겠다 이것이. 천만 영화 랭킹 5위입니다. 아 5위. 와, 5위. 베테랑은 뭐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입니다. 베테랑 어떤 영화입니까? 바로 류승환 감독의 작품인데요. 류승환 감독의 첫 번째 천만 영화인데 사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재벌의 모습들 그리고 뭐 검사, 변호사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그 지금 우리 사회 그 한국 사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벌이 막 체벌을 하고 막 그리고 막 기사가 자살을 할 뻔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 어떤 정말 이 치부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당시 한국 관객들의 이 응어리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베테랑 하면 역시 또 그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유아인 배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아인 배우 한 대사 한번 해주시죠. 나보고 대사를 하라고? 어이가 없네. 왜요? 똑같잖아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류승환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좀 당황했다면서요? 촬영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촬영 장면이 바로 이 명동 한복판에서 찍은 장면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퀵이라는 작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명동 한복판에서 그런 어떤 이 카체이스 씬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죠. 근데 오랜 협의와 이 소통 끝에 하루의 어떤 촬영 시간을 얻었고요. 특히나 또 인상적인 장면은 정말 저는 다른 해외 영화에서도 이런 액션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유아인 씨가 타고 있는 그 차량이 이 세로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차들을 가로로 그냥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때 주는 이 질주의 쾌감이 어마어마했죠. 바로 그 장면은 바로 이 섭외의 승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작품 죽거나 혹은 나쁘고 하나에서부터 엄청난 그런 박력을 보여주셨는데 역시나 베테랑에서도 이 류승환 감독님이 아니면 못 만들 그런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박력도 박력이지만 또 저는 약간 이 류승환 감독이 굉장히 그 노련한 연출 실력을 보여준다라고 느꼈던 장면이 그렇게 굉장히 막 싸우고 질주하고 또 나중에는 또 황정 배우와 유아인 배우가 거의 막 짐승처럼 막 뒤엉켜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카메오로 출연한 마동석 배우가 땡땡박스 사장님이라고 등장을 할 때 정말 웃겼잖아요. 그게 즉석에서 낸 아이디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오빠 가자. 나와. 나 여기 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이 명동 한복판에서의 촬영을 굉장히 어렵사례 그 서회를 했고 또 찍고 있던 중에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은 사실 과거에 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여러 작품으로 등장했을 때 언제나 뭐 신인 떠오르는 감독, 젊은 감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베테랑을 통해서 진짜 감독의 베테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좀 당황했다면서요, 감독님이 이 흥행되는 걸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여름 시즌에 계획했던, 그러니까 썸머 블록버스터로 계획했던 작품도 아니었고 사실은 개봉 일정 자체는 더 앞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한 반응도 좋고 이 내부 시사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개봉일이 뒤로 밀리면서 사실은 썸머 블록버스터 자리에 이 베테랑이 가 있으니까 이 작품이 흥행이 안 되면 어떡하나. 사실 뭐 한 400만, 500만 정도만 돼도 정말 잘했다라고 느낄 만한 영화였는데 일단은 개봉 시기를 그때 여름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사실 그게 여름에 답답했던 이 관객들의 마음을 정말 정말 그 차가 명동 한복판을 질주하듯이 이 국민들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 거죠. 명동이 나온 천만 영화 베테랑. 이어서 조금 좀 우리 또 여기 한번 둘러볼까요? 네, 사실 계속 눈길이 가요.
천만 영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영화사에 있어서. 사실 천만 영화라고 하면 해외에서 깜짝 놀래요. 왜냐면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천만 영화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를 아예 못 보는 사람들, 아예 안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령 뭐 0세부터 뭐 5살까지는 영화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 천만 영화는 그 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그 영화를 봤다는 거다 보니까 해외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천만 영화가 나온다고? 하고 굉장히 놀라죠. 지금 19편의 천만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그 천만 영화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 영화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까지 6년 연속 총 관객 수 2억 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뭐 한국 영화, 해외 영화 가릴 것 없이 2억 명을 돌파했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또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극장을 찾는 총 관객 수가 2억 명이었다라고 하면 역시나 수치적으로만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극장에 4번, 5번 꼭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람 횟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은 뭐 헐리우드나 뭐 이런 일본이나 영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것도 특히나 집에서 뭐 IPTV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극장 나와야 굳이, 이제 그 랭킹, 이게 맞아요. 체킹이 되잖아요. 숫자로. 굳이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자 베스트 3 중에 자 3위는 경복궁, 2위는 명동, 자 1위 어딜까요? 1위.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카메라 좀 빌려주세요. 자, 음악과 함께 가겠습니다. 띠띠띠리리리띠띠. 뚜뚜뚜루루루뚜뚜. 네. 아, 괴물이네요. 서울 시민이 꼽은 서울 속 명소 1위 한강에서 촬영된 오늘의 세 번째 천만 영화는 바로 괴물. 어느 날 한강 둔치로 오징어 배달을 나간 강두는 그곳에서 우연히 특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닌데 조금씩 움직여.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무언가가 한강 다리에 매달려 있는 광경. 그런데 잠시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은 둔치 위로 올라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한강변. 강두도 뒤늦게 딸 현서를 데리고 도망가지만 찰나의 순간 기다렸다는 듯 딸 현서를 낚아채 가는 괴물. 갑작스런 괴물의 출현으로 모두 폐쇄되는 한강, 그리고 마비되는 도시. 한강변 출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엉뚱하게 손을 잡고 뛰었다며. 나사빠지 현서를 내비두고 다른 뒷딸내미를 네가 그러고 나빠져. 하루아침에 집과 생계는 물론 소중한 현서까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강둔의 가족은 이윽고 위험구역으로 선포된 한강 어딘가를 향해 현서를 찾아 나서는데 과연 괴물을 물리치고 소중한 현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강에 출몰한 괴 생명체, 그리고 이에 맞선 어느 가족에 대한 이야기. 영화 괴물.
이었죠. 괴물이란 영화. 왜 한강에서 촬영이 됐을까요? 그 봉준호 감독님이 실제로 고등학생 때 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았대요. 한강 리버뷰. 네. 보는데 뭐가 보였대요. 한강. 굉장히 한강이라고 하면 다른 해외 국가 수도에 있는 강들보다 폭이 굉장히 넓죠. 그죠. 그래서 와, 저기에 괴물이 살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펼친 작품이 바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꿈속의 괴물 영화. 그렇죠. 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얘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봉테일. 그리고 픽사리의 미학. 봉테일은 바로 이제 봉준호 감독에다가 디테일이라는 단어를 합성을 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정말 디테일이 좋다. 디테일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봉테일이라고 부르고 픽사리의 미학은 해외 매체에서 직접 붙인 이름이에요. 아, 픽사에 근무하셨나요? 픽사리. 그냥 픽사리죠. 왜 그걸 픽이에요? 그냥 픽이라 하면 되지. 아, 그러니까 해외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언제나 좀 기이한 순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의 추억에서 이 한창 현장 검증을 하던 이 수사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두렁으로 막 굴러 떨어지고 그 정말 심각한 순간에. 그리고 괴물을 봐도 지금껏 우리가 봤던 수많은 괴수 영화들 중에서 괴물이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막 뛰어가다가 제풀에 지쳐서 이 한강에서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다리가 꼬이잖아요. 스텝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아니 이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이 긴박한 순간에 헛다리 짚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연출하신대요? 한국에서는 그거를 픽사리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를 듣고 P-I-K-S-A-R-I 그걸 아트 오브 픽사리. 그래서 이제 픽사리가 아니라 그쪽에서는 아트 오브 픽사리 라는 용어를 해외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거죠. The virus has definitely invaded his brain, just as we suspected. I agree. 우리가 그동안 영화를 보면 뭐든지 제대로 한 번에 맞추고 제대로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 짜여진 그래야 것처럼. 정상인데 정상인데.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괴물은 이 괴수 영화라고 하는 이 장르 안에서도 정말 봉준호 감독님만의 그 특유의 상상력과 디테일과 삑사리가 잘 살아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야, 그 봉준호 감독님이 괴물로 1,300만으로 그 6위에 괴물 천만 영화 중에서 6위. 천만 영화 6위고 한 편이 아니잖아요. 봉준호 그렇죠. 감독님이. 또 있죠. 올해 개봉한 기생충도 기생충.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19위입니다. 19위. 그래서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 1,000만 영화는 총 19편이 있는 거죠. 기생충이 1,000만 라인에 딱 걸렸네요. 몇 만이죠? 1,008만 정도 아마. 1,008만. 근데 이게 1,008만이 된 게 어찌 보면 한국 영화 100주년에 대한 우리 한국 영화인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가 좀 있지 않았나. 1,008만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생충을 한국 영화 100주년에 1,000만 영화이자 또 중요한 사실 황금 종려상. 맞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잖아요. Revient à Bong Joon-ho. Parasite met en scène une famille de chômeurs coréens confrontés à l'arrogance des nantis. Cette satire politico-sociale façon affreux sale et méchant marque le retour de Bong Joon-ho dans son pays après 2 expériences en langue anglaise.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바로 그 송강호 배우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계획을 한 것처럼 기생충이 한국 영화 100주년이 되는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죠.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떻게 오늘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이해서 방송 보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한국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자, 형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장소도 그렇고요, 날도 그렇고 정말 기념비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란 땡땡이다. 영화란 한국이다. 오늘만큼은 뭐 영화가
한국에서 발명된 것은 아니지만 1919년 의리족부터가 나온 이후부터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올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로 올해까지 이 100년의 시간, 영화란 한국이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광해, 베테랑, 괴물까지 1000만 영화들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한국처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란 한국이다. 와, 우리는 우리 한국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네, 고고의 무비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 또 새로운 곳 여러분들과 즐거운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 앤 무비. 이거는 뭐 음반인가 봐요? 그러네요, 레코드는요. OST 오리지널 모션 피처 오리지널 사운드 웨인입니다. 컵스. 이게 천년학대 임권택 감독님 이 촬영했던. 네. 와. 여기 이제 의상을 기증하면서 이 작품에 참여한 배우랑 스태프들이 이렇게 다 사인을 남겼어요.